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글자 모양, 문단 정렬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문서를 작성한다는 뜻이 뭘까요? 문서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요. 예. 문서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렇죠? 촉각적으로 제작하는 거를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자, 예, 촉각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청각적으로도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는 거 아세요? 영화를 감상한다 그래요.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드라마나 영화를 표현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잖아요. 현재 어디 뭐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뭔지를.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공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해줘요. 현재 상황이 공원에서 주인공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대화하는 거는 그대로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적하고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뭐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간다. 뭐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는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아니라 이제 별도로 제작하는 거죠. MP3 파일로. 예. 그러니까 듣기에 이제 몰두하는 거죠. 그것도 문서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뭘까요? 시각적으로. 우리 지금 제가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메모장에다 글 쓰는 거. 뭐 메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한글 문서도 있고, 엑셀 문서도 있고, 파워포인트 문서도 있고, 뭐 포토샵으로 뭐를 작성도 하고, 뭐 그림도 만들 수 있고, 사진도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하다못해 팩스로 문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게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문서가 아니지. 표현해야지, 표현해야 문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게 뭐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지도 만들고, 그렇죠? 표지도 만들고. 우리 달력도 있잖아, 달력. 달력에 보면 뭐 숫자가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 달력 있잖아요. 큰 글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탁상 달력이 있는데 탁상 달력은 가까이 있으니까 굳이 날짜 숫자를 크게 만들지는 않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시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있잖아. 그것도 문서야. 다 문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표현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글자를 써볼게요.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 예를 들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쓰시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 써놓고 보니까 제목을 못 썼네. 제목을 못 썼으니까 제목이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잖아. 요 위에. 그러니까 요 앞에다 놓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요. 엔터 오른쪽 거, 엔터 아래쪽에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위에 빈줄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생겼죠. 그럼 위에 올라가서 애국가라고 쓰고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면 또 빈줄이 생기면서 제목과 본문이 분리가 되는 거죠. 문서는 다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뒤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빈줄이 생기고 앞에다 엔터를 치면 빈줄이 생기면서 내가 밀려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고 보니까 조금 뭐가 맹성맹성해. 그래서 제목을 좀 글꼴을 바꾼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꾸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글자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죠.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모양을 변경한다, 바꾼다. 다른 말로 뭐 변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글에서는 모양이라고 말하고요. 모양이라고 말하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서식을 바꾼다,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식. 그러니까 뭐 이력서 서식, 출생신고서 서식, 그게 서식이 아니라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다 뭐라고 한다? 꾸미기라고 하는 거죠. 꾸미기.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제목을 블럭을 잡아서 상단에 보시면 자,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저 상단에 보시면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서부터 바탕글, 대표, 함초롱 바탕 이런 거 보이세요? 예, 그다음에 저는 20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화면은 10포인트잖아요. 큰 글자 보여드리려고 제가 크게 만들어놨지. 그다음에 굵어 보이죠, 그렇죠? 얘는 기울어진 글자. 여기 밑줄을 쳐지고 여기는 취소선이 들어가. 글자 사이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 합니다라는 거를 빼버리기는 그렇고 취소선을 보여주면 강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글자 색깔. 자, 글자를 꾸밀 때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하는 거예요. 글자를 꾸밀 때는. 그래서 이제 블럭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글자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안 보이네. 깜장색, 하얀색은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 그 옆에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걔를 갖다 대면, 요 화살표를 갖다 대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오피스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두 번째 항목. 오피스. 얘를 선택을 하면 색깔이 모양이 달라져요. 여기 있는 거 가서 오피스를 딱 클릭하면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파란색, 그럼 파란색이 되고. 근데 이제 블럭을 잡았으니까 색깔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검정색을 블럭 잡으면 하얗게 보이고, 파랗게 글자를 써놓고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노랗게 보이는 거고, 여기 가서 만약에 노란색을 선택하면 또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취소선을 넣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취소선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도 넣을 수 있고, 밑줄 기울어뜨릴 수도 있고 진하게도 돼요. 진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울어뜨리진 않아요. 글자를. 우리말은 기울어뜨리진 않아. 잘. 영어는 기울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외국에서 들어온 방식이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취소선은 좀 그렇지. 애국가 제목에다가 빼고 뭐 밑줄을 넣으셔도 되는데 밑줄이 파란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죠. 밑줄 색깔도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자, 밑줄은 뺄게요. 제목은 좀 크게 해볼까요? 근데 제목이 얼마나 크면 좋을까라고 이제 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제목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10포인트고 저는 20포인트니까 그거의 절반. 10포인트 같으면 15. 20포인트니까 30 정도로 놓으면, 근데 30이 저는 안 보이네. 여러분 30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는요, 여기다가 30이라고 쓰면 돼. 30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30이 돼. 여기다 30이라고 쓰면 30이 돼요. 여기서 고를 수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 있잖아요. 글꼴. 함처럼 바탕, 함처럼 뭐 이런 거 있어요. 함처럼 도둠, 한컴 윤고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꼴을 이용하면 글자도 모양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글꼴에는 모양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글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폰트.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글꼴이 함초롬 바탕이라는 글꼴이에요. 그러니까 함초롬 바탕은요, 명조 계열이에요. 명조. 그럼 함초롬 도둠은 고딕 계열이고요. 고딕. 고딕 계열이고, 뭐 궁서 이런 거 있잖아요. 궁서. 궁서. 그러니까 궁서가 어떤 모양인지 뭐 이런 거. 흘림체. 흘림체도 있고요. 정자체. 근데 보통 문서에다 이거 잘 안 써요. 그리고 윈도우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에요. 깜짝 놀래라. 예, 윈도우에 있는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맑은 고딕도 좋고요. 예, 함처럼 도둠도 좋고요. 보통 제목은 고딕을 많이 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은 특이하게 위에는 제목들을 보면 큰 글자들이 명조로 돼 있죠. 예. 그리고 표지도 이렇게 고딕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이 좀 특이하게 만든 것 같아요. 보통 제목은 고딕으로 큰 글자를 써주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잘 보여요. 그래야. 예.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탕글이나 대표는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의 글자나 글꼴 크기를 여러분이 바꿔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자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상단에 서식. 저 위에 상단에 서식을 눌러보시면 서식 눌러보셨어요? 네, 이 서식을 눌러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고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뭐 글자 모양도 있고 대표도 있고 함초롬 도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었죠. 그렇죠? 예, 이 오른쪽 거는 좀 이따 배울 거고 이 중간에 있는 얘를 보시면은 지금 진하게 굵게 좀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색깔은 파란색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는데 얘가 좀 다르고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형광펜인지 밑줄 쫙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라는 게 하나 떠요. 대화 상자. 갑자기 창이 하나 열렸죠? 이거를 대화 상자라 그래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면 뭔가 매체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까랑 다른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까 글꼴은 여기 있었고 크기는 있었고 진하게 있었고 색깔도 있었는데 배경색도 있어요. 배경색. 글자가 지금 하얀색 바탕에 글자를 쓴 거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설정해주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요. 그리고 이제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시죠.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블럭을 잡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글꼴 바꾸시고 크기 바꾸시고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색깔 바꾸는 거 이해를 해도 되고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좀 더 조금은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글자 모양을 눌러서 꾸미시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냥 있는 반찬 꺼내 먹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냉장고에 있으면 기본적인 밑반찬은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되는데 조금 국거리가 필요해 그러면 국거리를 또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메뉴를 누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고가란 글자를 블럭을 잡고 글자를 약간 꾸며봤어요. 그렇죠? 이 꾸미시다 보면 화면에 이렇게 진하게 돼 있으면 이건 안 진한 거고 진한 거고 진한 거 또 기울어뜨린 거고 안 기울어뜨린 거고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작동이 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그걸 보시고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9쪽을 보면 이제 문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단은 뭐냐면 엔터 친 데가 문단이에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길게. 제가 중간에 엔터를 탁 쳤잖아요. 문단이 바뀐 거야. 엔터를 치면 줄 바뀌는 게 아니라 문단이 바뀌는 거야. 문단. 그러면 얘가 문단이고 아까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는 얘가 문단이고 두 개 문단이고 이건 두 개 문단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문단이 두 개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문단이 하나고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이 없어요. 문단을 설정할 때는요. 블럭을 글자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안에를 클릭하시면 돼. 큰일. 요만큼만 블럭 잡아도 돼요. 글자를 꾸미는 기능은 글자를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되고 문단을 설정할 때는 블럭을 그렇게 잡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문단이 여러 개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을 가지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보세요. 제가 요 가짜를 블럭을 잡고 문단 정렬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만 오는 게 아니야. 다 와. 그렇잖아. 이상가족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 정렬한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안 잡고 클릭만 해도 되죠. 그러면 가운데가 되지. 문단은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다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우리 한글에서는 정렬이라고 하고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MS 계열에서는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같은 뜻이지 뭐 알아듣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렬은 한자고 맞춤은 우리말 같은데 예. 하여튼 간에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문단이 오른쪽에 가 있는 애가 있고 제목 같은 경우는 보통 가운데 넣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왼쪽이라는 정렬 방식이 있고 왼쪽 양쪽 정렬도 있어요. 왼쪽 정렬이 있고 양쪽 정렬도 있어요. 오른쪽은 뭔지 아시잖아요. 글자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가운데 하면 다 가운데로 오는데 왼쪽하고 양쪽하고 약간 달라요. 이렇게 글자 양이 적을 때는 왼쪽이나 양쪽이나 똑같은데 이게 글자가 이렇게 줄이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줄이 넘어가는 애들은 왼쪽 그러면 왼쪽만 맞춰주고 오른쪽이 안 맞아요. 여기 공공 많잖아요. 공백. 여기 비어 있잖아. 왜냐면 보우하사라는 글자가 보자 따로 우자 따로 잘라지기 뭐 하니까는 보우하사가 하나로 간 거야. 여러 번 하고 적은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양쪽 정렬을 하면 왼쪽도 맞고 저 오른쪽에도 꽉 채워주는 거지. 오른쪽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거나 그럴 때는 양쪽 맞춤으로 해요. 그리고 한글 이 프로그램은 기본이 양쪽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왼쪽 맞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양쪽 그대로 두시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샘플을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 그 공부방에 우리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쉽게 배우는 엑셀 한글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브록 CD 다운로드 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이 길보 출판사에 있는
자료실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 펼쳐보면 요거죠, 요거 EPH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의 약자 EPH 2014 버전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된단 말이야. 다운로드가 되면 걔를 압축을 풀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그때 EPH 2014를 옮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섹션 5 챕터 1 챕터 1에 있는 섹션 3 섹션 3에 있는 예제 파일에 있는 이런 거 예. 문단 정렬 바꾸기 우리 책에 보면 39페이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제 파일이 셀프 리더십 문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 애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릴 거란 말이야. 왜 이래? 예. 이렇게 이제 열릴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이 글자를 우리가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샘플 문서를 가져와서 이 샘플 문서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오른쪽 가운데 이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샘플을 다 받으신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좀 받아 놓으셔야 같이 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게 하나의 문단이죠. 엔터를 여기서 쳤으니까 그럼 여기다 놓고 왼쪽 맞춤을 하면 왼쪽은 쫙 맞았는데 오른쪽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오른쪽 맞춤을 하면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은 맞고 왼쪽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를 맞추는 건데 양쪽을 맞추니까 왼쪽 오른쪽이 쫙 맞춰가지고 보기 좋잖아. 아까 제가 보였던 애국가는 단순하니까 그렇지만 몇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양이 많으면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두 줄이 아니니까 양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아요, 얘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두 줄이 넘어가는 애들은 블럭을 굳이 안 잡아도 되고 클릭만 해도 되고 여러 문단을 잡을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꼭 앞에서부터 잡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글자를 꾸밀 때, 낱글자를 꾸밀 때는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시, 요건 진하게 통제, 요거 진하게 보상, 요것도 좀 진하게 굵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서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백 바꾸기라고 있어요. 여백 바꾸기. 여러분들 이 문서가 아까 우리 애국가를 잠깐 제가 앞에다 썼는데 요게 왼쪽에 딱 붙어 있죠. 근데 원고지 쓸 때 우리 어떻게 원고지 쓸 때 원고지는 한 칸을 들여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로 2개 눌러요. 애국가는 제목이니까 가운데 놓고요. 요거 앞에를 한 칸이면 영어나 숫자 한 글자고 2칸을 띄면 우리말 한 글자야. 근데 매번 이러려면 힘들잖아. 아까 보시면 이 문서가 되게 많은데 양이 많은데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 문서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러 문서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애국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놓고 문단에 가면 문단 우리 기본적인 메뉴상에 보시면 저 위에 보면 왼쪽 맞춤, 양쪽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나 여백 주는 기능은 여기 없거든. 그래서 서식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에 무슨 그림들이 보이죠. 그렇죠? 요런 그림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라는 요 글자 얘를 누르면 글자 모양처럼 대화 상자가 떠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반응이 있나? 반응이 있어요? 뭐가 움직이죠? 왼쪽에서부터 돌격 앞으로 해서 뒤로 가는 것 같아. 이걸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 글자만 집어넣어야 되잖아. 앞 글자만. 그거는 문단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에 들여쓰기 그러면 10포인트라고 떠요. 10포인트. 기본 글자가 10포인트니까.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은요. 보세요. 앞 글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 원고지 쓰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들여쓰기라든지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격증 시험에는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지시가 나오면 스페이스바로 띡띡 누르면 틀린 거야. 그래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는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원고지 쓰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거꾸로 내어쓰기도 있어요. 내어쓰기를 하면 앞 글자가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 두 번째 줄서부터는 들어가. 완전 반대죠. 그렇죠? 예. 저는 얘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많이 만들어서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외부로 보내드릴 때는 보통으로 놓으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특별히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들여쓰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지.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상황은 그냥 내어쓰기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문서를 오른쪽 보통으로 놓고 여기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데 이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한 50 정도 줘볼게요. 50. 여기도 50, 여기도 50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한 글자잖아. 50포인트면 5글자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50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여기 떴네. 여기 그림이 떴어. 여기. 원래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는 애인데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 통째로 들어갔고 오른쪽도 이만큼이 통째로 나와 있어요. 제가 50을 줬더니 여기 50을 줬잖아요. 이렇게 50을 주니까 미리 보기 형태로 떠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안으로 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이런 문서 가끔씩 보실 때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조금 낫거든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것도요. 그게 여백 바꾸기라는 기능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애국가 같은 문서에서 글자를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 동해라고 하는 거를 서해로 바꾼다든지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연습도 해볼 수 있거든. 가사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글자를. 그거를 가르쳐 드렸더니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국문학과 학교 친구인데 소설을 제출하는 시험이었나 봐. 소설. 그 등장인물이 철수와 영희야.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라는 내용을 단편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과제를 못하니까 나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의 사랑 이야기 소설을 받아가지고 몽룡이하고 춘향이로 바꿨어. 주인공 이름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등장인물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를 거기다 써먹대? 그래갖고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확인을 못했나 봐. 둘 다 A가 나왔대.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뭐 여기 셀프 리더십이라고 있잖아요. 셀프. 이 셀프를 영어로 바꾸고 싶어. SELF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놓고 아무데나 놓으셔도 돼요. 예. 편집이라는 메뉴 가시면 찾기, 찾아 바꾸기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쌍안경 그림 보이죠? 근데 이 메뉴가 아까 우리가 서식에 가서 이제 봤던 메뉴고요. 지금은 편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메뉴예요. 여기도 글자 모양이 있고 문단 모양이 있어요. 꼭 서식에 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편집에도 글자 모양이 있고 문단 모양이 있고 다 있어요. 그만큼 이 편집이라는 메뉴가 좋아요. 복사 붙여넣기도 있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할 수 있고 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메뉴가 다 편집이라는 메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자락에 가면 이렇게 찾아 바꾸기, 찾기 이런 거 있는데 먼저 찾아볼 거예요. 찾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니까 철수란 글자를 찾아본단 말이야. 철수. 당연히 우리는 철수가 없으니까 철수를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모두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수란 글자가 쭉 여러 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몽룡이로 바꾸는 거지. 철수가, 그러니까 몽룡가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몽룡이라고 해야 몽룡이가 철수가 이렇게 되고 철수는 몽룡이는 하고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령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배운 거를 엉뚱하게 써먹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다 셀프란 글자를 찾아보면 셀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두 찾아봐라 그러면 예, 셀프란 글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나. 셀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를 바꾸고 싶대. 그럼 바꾸기 눌러가지고 뭐로 바꿀까? 영어로 SELF, 영어로 셀프. 원래는 영어를 안 쓰고 우리말로 쓰는 게 원칙인데 연습이니까. 그래서 바꾸기 그러면 얘를 바꾸기. 바뀌었죠, 그렇죠? 얘도 바꾸기. A 모두 바꾸기 그러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요 셀프란 글자가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기를 하는 일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이버 대학에서는요. 시험을 집에서 보잖아. 방송통신대학교는 학습관에 가서 시험을 보지만 일반 사이버 대학은 집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는 교재 있잖아. 교재가 책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파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파일에 가서 쉬운 문제제 나오면 용어 있잖아.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무슨 문맥들이 나오면 그걸 여기다 검색을 해. 찾기 눌러가지고 따르륵 찾아보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보면서 맞아서 틀렸다를 하는. 그리고 시험에도 그렇게 써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정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시험을 볼 때는 화면을 못 바꾸게끔 시험 보는 화면에서 그 프로그램, 문서 프로그램을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놓으면은 한글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화면이 넘어가지 않게끔 방지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날로 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학생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노트북을 2대를 놓고 한쪽 노트북에서 시험을 보고 한쪽 노트북에서는 문제를 막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머리가 서로 다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문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찾기에 가면 바꾸기가 있어요. 바꾸기가 찾아 바꾸기죠. 자, 철수와 영희를 몽룡이하고 춘향이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찾아 바꾸기야. 어디는 그냥 바꾸기라고 돼 있어. 바꾸기. 바꾸기나 찾아 바꾸기나 같은 말인데 찾기 메뉴에 들어가면 찾기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찾기라는 메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바꾸기도 있어. 그냥 찾아만 볼 거냐? 바꾸기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바꾸기 하려면 얘를 닫고 바꾸기를 또 메뉴를 열려면 귀찮으니까
찾은 김에 바꾸자 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바꾸기 창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바꾸기 위해서는 찾는 기능은 있어요. 찾는 기능은 있고 얘는 원래 찾으려고 오니까 바꾸기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글자가 좀 작죠. 41쪽에 보시면 중간에 어떤 글자 A라는 글자를 B라는 글자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서식 바꾸는 것도 있어요. 서식 이렇게 찾아 바꾸기 가면은요. 자 여기에 모두 바꾸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신발 그림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탭을 찾아봐라. 탭.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스타일을 바꿔라. 예를 들면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셀프라는 거를 다시 영어로 제가 셀프라고 써 있는 글자를 셀프라는 글자를 뭐가 바뀌었다? 셀프라는 글자를 제가 뭐로 바꿀 거냐면은 그냥 우리말로 셀프라고 바꿀 건데 이왕에 바꾸는 김에 뭐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크게 바꾸고 싶어. 그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셀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커졌죠? 바꾸는 김에 크게 하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얘는 안 바꿀 거야.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안 바꾸려면 다음 찾기를 눌러서 넘어가서 얘를 바꾸고. 얘 커졌죠? 왜냐면 바꿔놓고 나서 셀프라는 글자를 찾아갖고 또 크게 작게를 하려면 귀찮잖아요. 바꾸는 김에 크게 바꾸는 거지. 그렇게도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예.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고요. 예.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뭐가 있냐면 그 43쪽에 문단 모양 꾸미고 모양 복사하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요. 이게 중간에 보면 이런 중간 제목들이 있잖아요. 중간 제목들. 이 중간 제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 제목들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를 좀 박스를 그리고 싶어. 겉박스를.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안으로 좀 집어넣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안으로 좀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집어넣고 나서 왜 집어넣었을까?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는 김에 여기다가 테두리를 넣어요. 테두리를 제가 두 줄짜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넣고 원래 빨간색을 안 하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 여기다가 이렇게 두를 거예요. 이렇게 설정 누르면 둘러졌어요. 근데 모양이 안 예쁘다. 안 예쁘죠? 삐져나갔잖아. 앞으로. 그 삐져나갈 방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 문단 여백 무시해라. 문단 여백을 무시하면 들어왔죠? 제가 원래는 밖에 있던 애를 안쪽으로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문단은 뭐야? 밖에 있었지. 밖에 있었던 거를 강제로 우리가 안쪽으로 5글자만큼 집어넣고 나니까 얘가 글쎄 이렇게 나왔던 거죠. 밖으로 나갔던 거잖아. 밖으로 이렇게. 원래 이거였으니까. 그런데 안 이쁘니까 야 여백 내가 아까 50포인트 안쪽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야 글자 위주로만 좀 테두리를 둘러줘라. 이렇게. 근데 글자가 빡빡해요. 테두리가 글자 동서남북으로 너무 빽빽하게 붙은 것 같아. 테두리가. 그럴 때는 좀 요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을 이렇게 좀 늘려줘. 밖으로. 그러면 밖으로 나갔죠? 요즘 낫지? 이렇게 하면 좀 낫다고. 자, 아까 우리 애국가 문서를 가지고 본다면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이 제목을 문단 모양에 가서, 문단 모양 여기 가서도 되고 편집에도 문단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문단 모양에 가서 테두리 선을 두를 거예요. 테두리 선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테두리 선. 아니면 여기에 굵직하게 돼 있는 테두리 선.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두 줄짜리. 그리고 색깔도 뭐 파랗게. 자,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시고 굵기는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안 바뀌면 굵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시고 요거 네모난 거를 클릭하면 이제 겉테두리가 둘러진다는 거지. 겉테두리가 둘러지는 거지. 그런데 이 애국가는 글자 자체가 몇 글자 없죠? 몇 글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문단 여백을 무시하던 안 하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얘는 안쪽으로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 원래 글자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문단에 여백은 걸린 거 없잖아요. 제가 손댄 거 없잖아요. 안 이쁘죠? 만약에 이렇게 글자가 왼쪽 오른쪽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테두리 선을 넣어주면 예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글자가 몇 개 없는 거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왼쪽 오른쪽에 과도하게 박스가 칠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가 싫지. 보기가 싫죠. 당연히 싫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넣어요. 글자가 몇 개 없는 애들은 이렇게 글자에다가 테두리 선을 넣어주면 글자에만 들어가요. 문단은 왼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니까 꽉 찬 거니까 이렇게 양이 많은 애들은 문단을 꾸미기에 좋지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몇 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단으로 박스를 두르면 안 이쁘죠, 당연히. 아까 봤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글자 양들이 많으니까 테두리를 둘렀지만 얘도 이 제목 자체가 어때요? 왼쪽 오른쪽 꽉 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문단 모양에 가서 이렇게 테두리 선을 두르면 당연히 안 이뻐요. 안 이쁘다고. 그래서 이거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만 해당되는 글자만 테두리 선을 둘러주면은 얘는 예뻐요. 이게 훨 낫지. 이게 훨 나은 거지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예.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도가 많이 느려서 지금 좀 빨리 설명을 하는 중인데 미처 여러분이 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댁에서 문서를 불러와서 이 책대로 연습을 또 해보셔야 돼. 집에 가서 연습을 또 안 하신다고? 이유가 다 맞아. 바빴어요. 결혼식장 갔다 와서 공부 못했어요. 시댁에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애들 때문에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못했어요. 다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면 강의 안 하고 놀고 싶지 여기서. 근데 강의해야 되잖아. 제 본분이니까. 여러분도 좀 힘드시겠지만 좀 공부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모양 복사하는 거는요. 잠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쪽에 보시면 문단 모양 꾸미고 모양 복사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 교재 나오는 내용을 다 입력할 수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블록기를 누르시면 어디에서 가져올지를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문서에서 가져오라 그래요. 문서. 근데 우리 여기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내 PC를 눌러서 내 PC 누르셨어요? 내 PC에 가시면 여기에 C 드라이브도 있고 D 드라이브도 있고 여러분 USB 메모리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USB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EPH2014라고 하는 노란색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있으시죠? 대답이 갑자기 없으신 걸 봐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나? EPH2014. 예,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다 있잖아요. 우리 한글 공부하는 거니까 한글 더블 클릭하시고 교재 아래쪽에 챕터 1인지 챕터 2인지 오른쪽에 섹션 몇인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챕터 1이니까 더블 클릭하고 섹션 3이니까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예제 파일 뭐고 결과 파일 뭐가 있잖아요. 그 예제 파일 더블 클릭해서 예제 파일 중에 어떤 문서를 불러오라고 하는지 써 있잖아요. 거기에 셀프 리더십, 문단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렸어요? 예. 자, 그러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얘를 좀 꾸며 볼 거예요. 얘를 블럭을 잡아서 막 꾸며 보세요. 색깔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글꼴도 바꾸고 막 꾸며 보세요. 가운데 정렬도 해보시고 오른쪽 정렬도 해보시고 막 해보세요. 어디 들어가요? 뭘 어디 들어가요? 아까 그거 이거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도 바꾸고 뭐 굵게도 해보고 밑줄도 치고 그 다음에 글자도 크게 하고 글꼴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문서를 이렇게 글자나 문단이나 글자 자체를 꾸몄지 않습니까?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글자의 색깔, 모양을 다 바꿨는데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잖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글자를 고치려면 힘들어.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얘를 뭐 건설적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고치려면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힘든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지. 얘를. 자, 이 동네에다가 클릭하세요. 블럭 잡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하셨습니까? 편집에 오시면 편집에 오시면 모양 복사라고 있어요.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글자 모양만 가져올래? 문단만 가져올래? 둘 다 가져올래? 그러니까 정렬한 거,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거는 문단이고 색깔이나 글꼴이나 모양은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 둘 다 가져와야지. 둘 다. 얘를 복사하세요. 그러면 이 글자에 들어있는 글자 내용은 말고 모양만 복사한 거야. 모양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를 다시 눌러요. 그러면 돼. 자, 보세요. 문서를 꾸민다. 1. 문서를 꾸민다. 그런데 이제 위쪽에 문서 모양을 아래쪽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위쪽에 꾸며진 문서를 클릭하고 모양 복사를 누른다. 그리고 글자 또는 이제 문단 선택하고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꾸며질 문서를 블록 설정한다. 그리고 다시 모양 복사를 누른다. 그러면 돼요. 책에 있어요. 책에 보세요. 교재 43쪽. 글자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시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까 꾸민 거니까 원위치 하지 말고 얘를 원위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 블럭 잡으시고요. 얘를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1 누르시면 원위치가 돼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가지 말고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 1 눌러도 되잖아. 아, 오른손이 왜 가냐고. 왼손 갖고 하면 되지. 엄지 검지 하면 되지. 이렇게 컨트롤 1 같이 누를 생각하지 말고 컨트롤 먼저 누르고 1. 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원래대로 꾸미려면 컨트롤 1 누르시면 된다고. 자, 됐죠? 그럼 이제 여기 이 동네다 먼저 클릭하고 모양 복사 누른다. 모양 복사 누르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가져오겠다 하고 복사 눌러요. 그러면 이건 내용 복사가 아니라 모양만 복사하는 모양만. 그 다음에 이제 붙여질 거, 모양을 꾸밀 자리에 가서 난 여기만 할지 다 할지 블럭을 잡고 다시 모양 복사 누른다. 끝.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셨어요? 교재 몇으로 가냐면요. 48쪽, 49쪽으로 갑니다. 자, 파일 불러올 거예요. 얘는 섹션 4예요. 블록에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파일에 가서 블록이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섹션 3였죠? 그 섹션 4가 안 보이니까 처음부터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거 있어. 올라가는 거. 블록이 누르시면 여기 올라가는 게 있다고. 얘를 누르시면 얘 이전으로 올라가. 예제. 섹션 3 보이네. 다시 올라가. 섹션 4 보이네. 올라가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밖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여기 섹션 4로 가서 예제로 가서 일본 실화 사상의 배경? 이게 왜 나와? 아, 이거. 아, 깜짝 놀래라. 이런 책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이런 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라 이걸 볼 거예요. 여기를 볼 건데 잘 따라서 보세요. 자, 이 말 나왔어요? 네. 그럼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눌러 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페이지 업. 자, 컨트롤은 이게 컨트롤이에요. 이게 컨트롤이고 페이지 업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업. 어디 있어? 엔터 오른쪽에 있잖아요. 엔터 오른쪽에 페이지라고 써있네. 여기 또 페이지 이렇게 써있네. 페이지 업 이런 거 있네.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은 페이지 업을 눌러야죠. 그렇죠?
마우스 건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책에서. 이 문서에. 이거를 마우스로 드륵 해갖고 어느 세월에 올라갈 거야. 그 많은 양을. 얘가 11쪽짜리인데. 컨트롤 페이지 업. 왔어요? 거기까지 안 왔는데. 자, 파일 가보세요. 파일. 중간에 보면 문서 정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은 뭐고, 지은이가 누구고, 날짜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쓰셨다고 생각해봐. 원래는 날짜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다 오늘 날짜를 클릭하면 오늘 날짜로 바뀔 거예요. 해보세요. 지은이를 눌러보면 지은이가 들어오는데 지은이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거든. 제 컴퓨터는 집에 가서 보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자, 취소하고 도구 제일 끝자락에 도구 누르셨어요? 사용자 설정. 자, 사용자 설정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한글 2014라고 하는 이 화면을 좀 바꾸고 싶을 때, 메뉴를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은 이거 건들면 안 되겠지? 닫기. 환경 설정, 그 옆에. 환경 설정 찾으셨어요? 톱니바퀴 그림? 여기 가면 사용자 정보라고 있어요. 사용자 정보. 환경 설정 톱니바퀴 그림 찾으셨죠? 중간에 보면 세 번째가 사용자 정보라고 있어요. 이 사용자 정보에다가 첫 번째 사용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써보세요. 물론 이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켜면 얘가 다 지워지고 여러분 댁에서는 해놓으면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니까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되고, 회사 같으면 내 직함을 쓰는 거지. 그럼 옆에 회사 이름 쓰는, 뭐 직책 이름 쓰는 거, 부서 이름 쓰는 거, 뭐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썼다고 지정하고 이름만 먼저 쓸 거예요. 뭐 이름만. 그리고 설정. 회사 이름이나 부서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이거는 썼다고 치고 사용자 이름만 먼저 썼어요. 설정 눌렀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우리가 문서를 이제 만들고 나면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를 봐요. 그러면 제목은 자동으로 이 파일의 첫 번째 글자 책을 펴내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은이 눌러보세요. 여러분 이름 바뀌죠? 네. 그리고 오늘 날짜를 누르면 지금 날짜로 바뀌죠? 네.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이제 이거를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이 문서를 받았을 때 파일에 가서 얘를 열어보면 아, 이정민 훈장이 쓴 글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A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어. 그래서 그 문서를 받아봤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어봤어요. 문서 정보를 봤더니 지은이가 누구냐면 B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강사 공부하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만 고친 거야. 이거를 못 고치고 이게 A 고등학교로 돼 있어야지. 그리고 날짜가 왜 10년 전이냐고. 지금 선발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내 날짜로.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학교라 전화를 걸어서 이 문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정보를 한번 선생님 보시라고 뭐라고 돼야 됐더니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죄송하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시 고쳐갖고 공고를 다시 냈더라고요. 욕먹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문서를 열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어머? 우리는 A 고등학교인데 왜 지은이가 B 고등학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당신 B 고등학교 선생이야? 할 거 아니야.
난리 나요 이거요. 이거 꼭 정해줘야 돼. 꼭 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서가 저장이 되면 이 안에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한글 문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은이가 나타나. 지은이가 있죠. 지은이가 여기 있잖아. 이 박은진 씨라는 분이 이 글을 쓴 거야. 여기는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은이가 아까 그거 쓴 거지. 우리 이름이 나오는 거지. 이래야만이 제대로 된 문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참은 옷 벗어야 돼요. 잘못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예. 약간 좀 무서운 얘기였지만은 그렇게 문서 요약 내용 바꾸기인데 교재 49쪽에 보시면 문서 정보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원고지 분량으로 20장 내외로 제출해 달라고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원고지 썼으니까 20장인지 30장인지 아는데 얘가 원고지로 몇 장 분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 공부하자 학생들 대입 공부할 때 15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게 1500자인지 2000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논술을 쭉 컴퓨터로 작성을 할 거 아니야. 종이에다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 가보세요. 아까 똑같이 가보세요. 그 문서 통계라고 있죠. 문서 통계 옆에 있잖아요. 요약 옆에 통계 있잖아요. 원고지 몇 장이라고 돼 있어요? 43장.2. 그러니까 44장 분량이네 얘는. 글자는 공백을 빼고 5666이라고 써 있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500자 내외로 쓰라 그랬는데 글자를 그럼 얘는 너무 많은 거잖아.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대입 준비를 하고 논술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알려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소피를 써서 어디에다 이렇게 보낼 때 원고지 10장 내외로 써세요 그런데 원고지 10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더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약간 이게 화면이 달라서 그런데, 자, 쪽이라는 메뉴가 쪽. A4 용지 용량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A4 용지는 밑에 써 있잖아요. 현재 11쪽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A4 용지로 인쇄하는 거니까 당연히 A4 용지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원고지보다는 이걸 많이 얘를 만약에 이제 A5 용지로 인쇄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고, 기본은 A4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쪽이라는 메뉴 가보세요. 쪽. 쪽에 가면 오른쪽 끝에 원고지라고 있죠. 원고지 있어요? 네. 얘 누르시고 2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1000자 원고지 우리나라 세 가지를 쓰는데, 원고지를 빨간색을 많이 쓰니까 빨간색을 선택할 거고,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서 내용을 가져다 채운대요. 선택하고 열기 눌러보세요. 인쇄 밑에 네모 박스 그리고 많이 하셨어요? 원고지가 자동으로 나오죠? 네. 그럼 이거 프린터로 인쇄해 가면 돼. 그럼 이게 아까 마흔 몇 장 분량이라 그런 거잖아, 지금. 대신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림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독후감 같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고지에다 적어서 제출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 우리 애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글 다 써놓고 요거 제목만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 엔터 치고 여기다 이제 홍길동 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홍길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 지은이는 들어가야 되잖아. 제목은 보통 가운데 쓰잖아. 안 쓰면 뭐 그냥 쓰고. 그럼 요거만 다시 보세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가운데 정렬 했지 않습니까? 엔터를 치고 여기다 이제 지은이가 들어가잖아. 지은이가.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지은이가 오른쪽으로 갔죠?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원고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괄호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씩 들어가고요. 숫자를 쓰면 숫자는 영어는 네모난 칸 안에 원고지 칸 안에 두 글자씩 들어가요. 숫자도 두 칸씩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1910년 이렇게 들어갔잖아. 우리말은 한 글자씩. 한자도 한 글자씩. 예. 원고지 쓰는 거 까먹으신 분 많단 말이야. 안 써보신 분도 있겠고. 요렇게 해서 원고지로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하면 되잖아. 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편해. 알면 편하고 모르면 답답한 거겠지만은 이렇게 원고지 쓰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고는 지금 이 열려 있는 문서는 원래 문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얘가 별도로 열린 거니까 얘를 저장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아니 난 저장 안 할까 그럼 닫으면 돼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원래 문서는 따로 있어요. 얘가 원고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고지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원본 중요한 거니까 이대로 두시고, 자,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이 뭐였냐면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에 갔더니 원고지 분량으로 몇 장 분량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반 프린터 용지로 인쇄하면 몇 장 분량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건데, 아래쪽에 가시면 현재 1/11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전체가 11장이고 현재 나는 첫 번째 쪽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우스로 이쪽 동네 이쪽 글자 쪽을 클릭을 하면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몇 번째 칸에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줘요. 밑에 확인하셨어요? 밑에? 예, 아주 편하게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이제 얘가 A4 용지인데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미리 보기. 파일에 가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인쇄하기 직전에 보는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여백이 많죠. 지금요. 여기 글자가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요 왼쪽하고 위쪽하고 오른쪽하고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많으면 보고서를 제출한 건 상관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여백 없이 빽빽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좋지. 그래 종이 절약되잖아. 그럴 때 여기 가서 여백을 보는 기능이 있어요. 여백을 보는 거, 이렇게 여백을 얼마큼 여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있고, 용지, 편집 용지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편집 용지. 물론 여기가 아니더라도 쪽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에 쪽 여백이라고 있어요. 편집 용지라는 것도 있고요. 파일에 가서 미리 보기에 가서 여기 편집 용지를 봐라 그러면 이 창이 뜨고, 잠깐만요. 예, 편집 용지라고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편집 용지 보기 말고 여기 편집 용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뜨고, 이렇게 뜨고, 아니면 이 밖에서 쪽이라는 메뉴에 가서 편집 용지 눌러도 그 화면이 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백이 얼마큼 돼 있습니까? 3cm. 자, 보세요. 여백 많잖아요. 제가 여백을 안 보여드린 이유가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여백을 봤더니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도 여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편집 용지에 가서 위쪽 여백을 10, 머릿말도 10, 왼쪽은 20, 오른쪽도 20, 머릿말, 꼬릿말 있어요. 목꼬릿말 아래쪽도 있죠? 아래쪽. 얘도 각각 다 10. 아까는 위쪽이 20이고 머릿말이 15였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30이었어요. 30. 그리고 아래쪽은 각각 15mm.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은, 파워포인트는 센티미터로 표기하고요. 한글은 밀리미터로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설정을 누르면 여백이 줄어들었어요. 여백이 줄면서 글자가 옆으로 어떻게 됐다?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10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쪽. 아까는 11쪽이었는데 10쪽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문서를 내용은 똑같은데 용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마찬가지로 편집 용지 들어가서 나는 A4 용지 말고 A5 용지를 쓰고 싶어. A5. A5는요. A4 용지를 절반 자른 게 A5예요. 걔를 더 한번 자르면 A6가 돼요. 그러니까 A3는 뭐야? A3는 A4의 2배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센터에서, 교육장에서. 큰 종이도 인사하잖아. 그럼 걔는 A3에다 맞춰놓고 글을 써야 돼. A3 용지 큰 거. 그러니까 A4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3로 인사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그런데 이 종류를 바꾸고 나면은요, 여백이 다시 고쳐져요. 기본값으로. 왼쪽이 30mm, 3cm, 오른쪽이 3mm 이렇게 돼 있는데, 위 10, 아래 10, 그 다음에 왼쪽 20, 오른쪽 20, 머릿말, 꼬릿말 10. 그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건 아직 설명 안 드렸고요, 제가요. 위, 아래 여백은 알 수 있겠고, 우리 책 한번 보세요, 책. 우리 책에 보면 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어느 정도 있나? 여백이 이렇게 많지 않죠? 만약에 우리 교재를 이 화면처럼 30mm 정도로 3cm 왼쪽, 오른쪽을 두면은요, 본문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늘어나지. 그럼 욕해요, 소비자들이. 이거 페이지 늘려가지고 말이야,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그러냐고,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대신에 이제 시집이나 소설책은 여백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써야 읽을 때 좀 수월하지. 빽빽하게 글자 들어있으면 불편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눌러보면 이제 여백이라든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버전별로 문서를 저장하고 관리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한글 VP라 그래. VP. 이게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한글 2014 VP라고 돼 있죠? 이게 2014라고 표현 안 했고 그냥 이 VP라고 했어요. VP가 뭐야? 그러니까는 2014 버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처음에 나온 게 1.0 제1공화국 이런 거지 뭐. 그다음에 이제 1.1 뭐 이렇게 가다가 뭐 2.0, 2.1, 2.2, 뭐 2.5, 뭐 3.0 이렇게. 그래서 3.0은 3공화국이지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야, 1.0은 뭐고 2.0은 뭐냐? 1.0에서 2.0으로 3.0으로 갈 때 뭐가 크게 바뀌는 게 1.0, 2.0, 3.0이에요. 그럼 이제 3.1로 가면 뭐냐? 조금 바뀐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난 몰라. 뭐가 바뀐지도 모르겠고 그냥 쓰기 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글 95년도에 나왔다고. 한글 97년에 나온 거. 편하죠, 그렇죠? 한글 2000, 그 다음에 2002, 그 다음에 2007 이렇게 가다가 2010 이렇게. 요 직전이 201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4가 나왔고,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거는 한글 2016. 영어로 네오. 이렇게 표현하기가 뉴란 뜻이에요. 뉴. 2016 버전이 나왔어요. 네오라고.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야.
그리고 한글 지금은 2020까지 나왔어요. 2020. 지금 버전은 2020이 최고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 2014, 2016 이런 버전들이 언제 나오냐면 얘는 2013년 10월 9일. 얘는 2015년 10월 9일. 10월 9일이 뭐야? 한글날에 나와요. 한글날에. 그러니까는 10월 9일이 지났잖아, 우리. 이제 내년도 버전은 10월 9일 날, 올해 10월 9일 날 출시를 해서 내년도 버전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아직 내년도 버전 얘기가 안 나온 걸 봐서는 2021 버전은 없는 것 같고, 2022 버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내년 10월 9일 날 발표가 나올 거야.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요 한글 2020은요, 2019년 10월 9일 날 안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엉뚱한 날짜에 나왔더라고.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런칭할 때 참여를 했었어요. 개발자로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가서 행사장에도 가서 참여하고, 행사장에 가면 프로그램 줘요, 공짜로. 어떤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중고 매장이 팔더라고. 중고 매장이 파는데, 뭐 그걸 파는 거야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옛날 버전들은 다 제가 샀어요. 돈 주고 다 사서 쓰고 있고. 얘는 돈 주고 못 샀어요. 아직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 2000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면 2020밖에 구매 못 해요. 2014는 구매 못 합니다.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러면 우리는 2020을 2010 버전 쓰면 안 되나? 써도 돼요. 2010이나 2014나 2016이나 2020이나 기본기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보안 서비스를 안 해준대. 2010을 이제는 이걸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검자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바꿔놓은 거지. 단체는 구매가 가능한데 개인은 구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구매하실 거라면 최신 버전 구매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2020으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2010에서 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한글은 그게 좀 잘 되는데 CAD 있죠. CAD 건축 설계하는 CAD 이런 경우에는 윗버전에서 작업한 건 아랫버전 못 열어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도요. 제가 쓰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은요. 만약에 그거를 베가스 17로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작업한 걸 보냈더니 저쪽에서 16일에 15일에 못 열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건 뭐냐면 버전별로 저장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을 하라는 얘기죠. 검토 가보세요. 검토. 그 검토란 글자를 보면 옆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화살표. 검토란 메뉴에 가도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거기 가서 문서 이력 관리라는 게 있나 보세요. 문서 이력 관리. 여기는 여기도 있네. 문서 이력 관리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두면 되고 요 화살표 누르면 문서 이력 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여기 지금 보시면 책에 더하기 눌러가지고 뭐 버전별로 뭐 작업하는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런 거는. 이 책의 저자는요. 이 계통의 도사예요. 이 한글 프로그램 이 강의하는데 이 책 쓰는데 도사거든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걱정을 다 써놨어요. 우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얘는 아예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안 해도 된다.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 쪽. 가서 편집 용지 누르는 거 있었죠. 여백 설정하는 거. 이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쪽이 종이잖아. 종이. 인쇄되는 종이를 쪽이라고 하잖아. 몇 쪽. 다른 프로그램은 페이지라고 써 있을 거야. 페이지.
근데 우리 거니까 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가로 세로 있죠. 물론 편집용지 누르셔도 여기 가로 세로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 하면 얘가 가로 용지로 바뀌는 거야. 가로 용지로 인쇄가 되는 거지. 가로 용지로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제출할 때가 있어요. 또 세로로 제출할 때도 있고 쪼개 가서 세로 가로. 보셨어요? 어떤 건지? 자, 그 옆에 있는 세로 쓰기는 달라. 세로 쓰기 누르면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일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 있더라고. 가로 쓰기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옛날 문서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얘를 세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로 써놓고 세로 쓰기 버튼만 누르면 세로 쓰기가 되니까 이대로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렇게 인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세로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가로로 인쇄하면 어떨까? 가로로. 가로가 낫겠지. 세로는 너무 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세로 쓰기가 돼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지. 정하시는 거지. 예, 쪼개가서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로로 볼 거냐 세로로 볼 거냐 이런 거. 참 신기해요.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54쪽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종이 한 장에 아니 종이 한 장에 아까는 우리가 세로로 바꾸니까 세로가 되고 가로로 바꾸니까 다 가로가 됐죠. 그럼 가로 세로를 통합은 어떻게 할까? Alt N 눌러보세요. Alt는 컨트롤 옆에 있어. ALT. 얘 누른 상태에서 N 누르시면 종이가 새로 바뀔 거예요. 누르고 Alt하고 N. New의 줄임말이에요. Alt하고 N을 누르면 지금 작업하던 거 멈추고 새로운 종이가 나와요. 새로 만드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1쪽을 쓸 거예요. 1쪽 내용이라고 쓸 거예요. 1. 자, 지금 얘가 새로운 종이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글자를 내용 쓸 거예요. 1쪽 내용을 쓸 거예요. 1쪽 내용을. 글자 쓰기 싫으니까 제가 1쪽 내용이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막 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쓰면 막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쓰다 보면 이렇게 점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점선. 실선이나 점선이 보이는데 쪽 윤곽을 보면 쪽 윤곽을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여기서 일로 바뀌었다라는 게 종이가 바뀌게 구별이 되죠. 자, 여기다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쓰다가 계속 글자를 쓰다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쭉 윤곽 상태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는 지금 여백을 보면서 여기가 1쪽이고 여기 1쪽이고 여기가 2쪽이라는 게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쪽 윤곽을 해제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 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 쓰면서 막 쓰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잖아. 근데 쓸 내용이 없네. 보고서 쓰고 나니까 페이지를 바꿔야 되잖아. 이 책 표지 만들고 나서 본문을 쓸 때는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눌러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로 엔터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강제로 페이지가 바뀌어요. 아까는 여기서 엔터를 쳤잖아요. 글자를 막 썼잖아. 글자를 쓰다 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아까 이거 보시라고 이거. 이 문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갔잖아. 이렇게 넘어갔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데 내려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거 여기서부터 페이지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엔터를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페이지가 껑충 뛰어서 페이지가 강제로 바뀌어요. 강제로 바뀐다고. 아무 문서 글자 몇 개 써보세요. 연습이니까 여기다 몇 개 써보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일쪽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일쪽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주면 페이지가 껑충 뛰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쪽이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빨간 점선이죠. 그냥 조경과학 상태로 보면 어차피 똑같게 보이는데 이렇게 여백 없이 보면 어떨 때는 엔터를 막 쳐가지고 내용이 강제로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면 검은 점선이고 강제로 페이지를 바꾸면 빨간 파선이에요. 파선. 점선의 파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제가 아까 쪼개가서 가로로 봐라 그러면 이쪽은 여기 있고 이쪽은 여기 있고 서로 쪽이 달라지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얘 가로용지, 얘 가로용지죠? 가로잖아요. 세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세로로 바꾸면 얘도 세로, 얘도 세로죠. 근데 뭐냐면 얘는 세로, 얘는 가로.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책을 보다 보면 도표 같은 게 있는 도표는 가로로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 어떤 건 세로로 봐야 되고, 그럼 어떨 때는 가로, 세로를 구분해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썼나 보세요? 지금 여기 가서 아까 그 편집용지 쪽에 가면 편집용지 거 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가로, 세로 이렇게. 근데 가로로 바꾸면 다 가로가 되고 세로로 넣으면 다 세로가 되잖아요. 근데 요 가로로 바꿀 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 적용범위라는 게 있어. 적용범위. 이 전체 페이지가 다 가로, 세로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역을 만들겠대. 새로운 구역.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얘하고 달라졌어요. 얘는 실선이에요. 빨간 실선.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로로 아까 작업한 거 가로로 제가 세팅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는 가로죠? 얘는 세로죠? 가로 세로가 따로 있잖아. 가로 세로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떨 땐 가로로 만들고 어떨 땐 세로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얘는 지금 가로로 보고 있는데 이 다음 쪽은 세로로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 다시 그러면 편집용지에 가서 세로로 바꾸는데 그러면 다 세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새 구역으로 바꿔가지고 설정을 누르면 자 보세요. 얘는 처음에 세로였고 그러다가 가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다시 세로로 바꿨지. 가로, 세로, 가로 막 껴있는 문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나올 게 아니라 얘는 안 나와도 되는 애야. 초보자들한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다음에 하시다가 우리가 보통 문서를 막 보고서를 쓰다 보면 세로로 다 쓰는데 갑자기 가로로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이 책 따라서 하시면 되지.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보기라는 거죠. 다시 보세요. 요 파일에 가서 미리 보기를 누르시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요건 실제로 프린터로 인쇄하는 거, 여기 미리 보기예요. 파일에 가서 미리 보기 하지 말고 파일에 가서 요거 불러오기 하는 거 아니고 여기다 그냥 누르셔도 되죠. 자, 그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요렇게 아까 형태가 보이는데 이때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누르면
실제 이제 프린터들이 쭉 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쇄 누르면 쫙 찍히겠지. 프린터 인쇄는 해보셨죠?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개강을 할 때, 다시 재개강을 할 때 그 성희롱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학습을 하고 그게 학습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수료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오늘 제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로 이제 거기다가 수료증을 인쇄하는데, 보통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문서랑 달라서 아무 프린터나 작동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공공기관에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같은 거 인쇄하는 거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 프린터로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프린터가. 그 프린터 목록에 있는 게 아니면 우리 집 프린터로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아빠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자녀들이 따로 연결했을 때가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러면 자녀들 컴퓨터에서 인쇄가 안 되고 꼭 아빠 컴퓨터에서 해야 되고, 우리 이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인쇄가 되고, 다행히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도 이건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는데 이런 화면이 뜨지는 않아요. 거기에서는 지정된 프린터로만 딱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되고 화면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왜냐면 아래쪽에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요. 같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도 밑에 보면 뭐 점 같은 거 막 찍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기능이지.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인쇄 눌러서 인쇄 누르면 찌릿찌릿 찍히고 말겠죠.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쇄도 가보시면, 아니 나는 요거만 찍을 거야, 다음 페이지 필요 없고 딱 요쪽만 인쇄할까 그러면 현재 쪽 구역은 뭐예요? 구역. 아까 세로 있다가 가로로 바뀌고 가로 있다가 세로로 바뀌었죠? 그게 한 구역이야. 가로 구역, 세로 구역 이런 거. 그런 거. 예. 용어들이 좀 낯설죠. 처음 접하시는 글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서를 내가 블로그에다 올린다거나 또는 어디다 올리려면, 카페에다 올리면 얘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이 문서를. 그럼 카톡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못 열어봐. 한글 문서는요, 국제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열어봐요. 그래서 얘를 파일에 가서 PDF로 저장해야 돼, PDF. PDF는 국제 표준이에요. 얘는 어느 컴퓨터든지 다 열려요. 얘는 다 열려요. 스마트폰도 열리고. 그래서 이 PDF로 저장하는 게 우리 57쪽에 나와 있어요. 아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제 표준 문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던, 한글로 만들던, 엑셀로 만들던, 만드는 건 내 맘인데 얘를 배포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한글로 만들었으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열리거든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C방에 가면 없단 말이야. 파워포인트가 안 깔린 컴퓨터 대부분 다 게임만 하는 거지 엑셀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거든요. 그럼 못 열어보잖아. 그래서 PDF로 저장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다 어느 컴퓨터 다 열려요. 그래서 PDF로 저장하시오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문서라는 곳에 저장을 시키니까 이제 저장을 누르면 되겠지. 굳이 저장은 안 할 테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 안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서류들,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 자료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니까 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제가 저쪽 교육생한테 보내면 그분은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거든. 그래서 얘를 파일에 가서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럼 여기에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다 열리는 거지. 보세요. 뭐 이 브라우저, 인터넷 창에서도 열려. 인터넷 창에서도. 이게 본래 이 문서를 보는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로도 열 수가 있는데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거 클릭하면 인터넷에서 바로 열려요. 그러면 바로 그냥 아무 데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PDF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성이라는 거죠. 호환성.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따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앞 시간에 공부한 거를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와서 이 문서를 열 건데 선생님 어디서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뭐 예제 다운로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그거 설명하다 보면 진도 못 나가잖아. 저는 USB 메모리 복사했으니까 잘 챙겨 다니시고, 자 오늘은 수업이 끝났으니까 빨리 빼세요. 안전제거 안 해도 돼. 그냥 빼시면 돼. 그리고 잘 챙겨서 끈간에다 이렇게 뭐 묶어 놓으세요. 묶어서. USB 메모리가 작으니까 분실될 염려가 많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또 두고 가면 딴 사람들이 챙겨주면 괜찮은데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챙겨가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